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한일 간의 친서. 이케다 총리는 베이완 수석 대표에게 내가 6월 20일 미국을 방문하고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케네디로부터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짓도록 노력해달라는 종용이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자신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회담의 조속한 타결은 일본의 희망과도 일치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뜸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케다 총리와 이 회담이 금년 안에 매듭짓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10월 20일 일본 주재 한국 대표부 통신실로 중앙정보부 통신실에서 발신된 암호 전문이 수신되고 있었다. 최영택 참사관 앞으로 보낸 중앙정보부 전문이었다. 24일 김종필 부장과 석정선 2국장이 비공개로 방일. 방일 목적은 박 의장이 케네디 초청으로 방미 도중 일본에 들러 이케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려 하므로 사전 협의차 가는 것임.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을 만날 수 있도록 교섭해둘 것. 겨우 마쿠 교섭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최영택 참사관은 김종필, 이케다 비밀회담을 성사시켜라는 지시 전문을 받고는 당황했다. 최 씨의 증언. 당시 일본은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각 책임제여서 개회 중에는 총리 이하 각 부 대신들이 의사당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의회 중심이기 때문에 강요들도 행정부로 출근하지 않고 의사당으로 출근하여 질의에 답변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의사당 내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최고회의 위원들은 이런 일본의 내각 책임제 분위기를 잘 알 수 없을 때였죠. 4일 만에 총리와 외상에게 우리 측 의사를 전달하고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은 장관급인데 우리가 만나자고 한 사람은 총리급이어서 이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이동환 공사와 함께 이세끼 아시아 국장부터 찾아갔습니다. 이세끼 국장은 박 의장과 이케다 총리의 정상회담 문제이니 상당히 중요하군요. 외상께 보고드리면 외상이 총리께 보고드리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공식 루트로는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됐다고 판단한 최 참사관은 마쿠의 정계 보스들을 찾아 부탁을 했다. 무리한 스케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종필 정보부장이 방일하여 총리와 외상을 만나서 한일 회담과 관련한 정상회담건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외무성과 총리실의 얘기를 좀 잘해주십시오. 기시 노부스케나 이시이 미치지로 등은 이 부탁을 잘 들어주었다. 10월 22일 이세끼 국장이 이동환 공사와 최영택 참사관에게 연락을 해왔다. 총리와 외상께서 일정에 잡혀있지 않지만 김종필 정보부장이 방문한다니 일정을 쪼개보도록 하겠답니다. 다만 시간은 20분에서 30분밖에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최 참사관은 암호 전문을 만들어 한국의 중앙정보부로 보냈다. 이케다 총리와 고사카 외상이 일정을 변경해 만나도록 하겠다고 함. 기타 정계 지도자는 제가 접촉해서 채1 도중 만날 수 있도록 시간 계획 작성 중. 10월 23일 최영택 앞으로 10월 24일 비행기로 15시 도착 예정이라는 전문이 들어왔다. 공식적인 한일 회담이 진행 중일 때 물밑에서는 더 굵직한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고 있었다. 10월 24일 오후 3시 하네다 공항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석정선 제2국장이 비밀리에 도착했다. 최영택 참사관 겸 중앙정보부 일본 지부장이 단독으로 마중을 나갔다. 일행은 일본 궁성 옆 뉴 팔라스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오후에 이동환 주일공사가 합류했다. 이날 저녁 4사람은 다음날 있을 요담과 관련한 대책을 수기했다. (10월 25일) 오전 11시 최 참사관은 김종필 부장, 이동환 공사, 석정선 2국장을 일본 국회의사당 내 총리 집무실로 안내했다. 이케다 총리와 고사카 외상, 이세끼 아시아 국장, 마에다 동북아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의 대화를 최영택의 회고로 재구성해본다. 김종필, 국회도 열리고 있는 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갑자기 방문했는데 이렇게 면접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케다, 박 의장께서 거사를 하시고 또 김 부장께서 뒷받침하신다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필, 바쁘실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외교 계통을 통해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박 의장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초청으로 방미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한일 회담을 재개해서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 혁명 과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데 도중에 일본에 들러 이 기회에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한일 회담 타결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얻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이케다, 한일 회담은 양국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6.25 남침도 있었지만 공산주의의 세계 적화 전략의 연장선에는 일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회담 타결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케다, 저도 동감입니다. 김종필, 제가 독서를 좋아해서 일본 서적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전국시대에서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죠. 세 장 속에 뻐꾹새를 울게 하는데 각각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케다, 그렇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강제로 울도록 하는 지도자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달래서 울게끔 하는 지도자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리는 지도자라고 하죠. 김종필, 총리께서는 그 3자 중 어느 통치자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케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김 부장께서는 어느 지도자의 방책을 좋아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종필, 저는 울 때까지 기다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케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맞는 걸 보니까 앞으로 한일 회담을 타결하는데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김종필, 그러면 박 의장께서 방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케다, 김 부장 말씀을 들어보니 김 부장 같은 분의 보좌를 받고 계시는 박 의장께서도 역시 좋은 정치를 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기꺼이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박 의장을 초청하겠습니다. 김종필, 그러면 협력해서 한일 회담을 타결시키도록 노력해봅시다. 이케다 총리는 좋습니다. 해봅시다라며 손을 내밀었고 김종필도 해봅시다 라며 악수를 나눴다. 이로써 박정희의 방일 초청이 이루어지게 됐다. (11월 1일)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기 미치스케는 박정희 의장을 공식 초청하는 이케다 총리의 친서를 들고 한국에 입국했다. 이케다 총리, 김종필 정보부장의 요담 결과였다. 이날 최고회의는 일본에 머물던 배이완 수석대표에게 급히 귀국하라는 지시 전문을 보냈다. 다음날 배 수석대표는 정일영 대표를 대동하고 서울에 도착했다. 11월 3일, 배 수석대표는 스기 수석대표를 최고회의 의장실로 안내했다. 도중에 송효찬 내각수반에 방에 들렀다. 송 수반은 스기가 지참한 이케다의 친서에 난색을 표명했다. 친서에는 회담 진전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 제안이 없다죠. 그렇다면 박 의장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이날 오후 스기 대표를 맞이한 박정희 의장은 친서를 받아 읽고 조금도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박 의장은 즉석에서 이 초청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기 대표는 친서를 전달한 뒤 이날 오후 3시 25분발 노스웨스트역의 편으로 귀국했다. 약 2시간 후에는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가 김포에 도착했다. 일본에 들러 미일 무역경제회담을 마치고 온 길이었다. 한국 측은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측 입장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딘 러스크는 이런 사실을 감지한 듯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 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미국은 조정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은 박정희 의장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된 사실이 송효찬 수반에 의해 공표된 날이기도 했다. 박정희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한 것은 최고회의 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 뒤인 8월 10일이었다. 7월 3일에 의장이 된 박 소장은 중장 계급장을 단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등 군 선임자들로부터 경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변에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승진을 건의해도 박종희는 나로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연구해봅시다 라고 밀었다. (8월 10일) 최창원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고
혁명유공자 50여 명이 특진할 때 박 소장도 중장이 됐다. 대장 진급은 송효찬 내각수반이 박 의장의 방미를 앞두고 관했다고 한다. 의장 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실권자로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니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대장 계급장을 달아야 합니다. 박 중장은 11월 1일자로 대장으로 승진됐다.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온 박 의장의 양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박정희 의장은 배 수석 대표와 정일영 대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일행은 두 대의 지프에 나눠 타고 남대문로 근처 한국은행 뒤편에 있던 한국관이라는 요리집으로 향했다. 배 수석은 박 의장과 함께 앞차에 탔고 뒷차에는 정 대표와 김종필 부장이 타고 있었다. 딘 러스크가 묵고 있는 반도 호텔의 위치가 마침 가까운 곳이어서 부근에는 엄중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의장차가 소공동 근처를 지날 때 이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차의 진행을 막았다. 외빈을 경호하기 위한 교통통제에 이 나라 최고 실권자의 차가 저지당한 셈이었다. 비서관 한 명이 내려가 교통순경과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차량은 곧 이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우리가 교통법을 위반했나 라고 했다. 배의원의 기억에 따르면 복요리로 식사를 하는 동안 박 의장이 보여준 태도는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다고 한다. 말도 별로 없고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우는데 한마디씩 하는 말 속에는 거드름이나 구차한 격식이 들어있지 않았다. 누가 말할 때는 신중히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가 고맙고도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술잔을 나르는 종업원 아가씨들에게 그 앞치마는 벗어두고 오지 그래 라고 했다. 당시 최고회의는 요리집의 종업원들에게 모두 앞치마를 두르도록 지시해놓고 있었다. 배 수석은 이 자리에서 5.16 직후 자신이 미 대사관으로부터 혁명 동조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던 사실과 미국 의원들이랑 언론기관들의 혁명 지지를 권하는 편지를 써보냈던 일을 처음으로 세세히 설명했다. 혁명 주체들이 이런 사실을 탐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박 의장은 예의 무게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긋 웃음을 보일 따름이었다고 한다. 11월 6일 배이완 수석 대표는 박 의장의 답신을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도쿄에 도착한 배 수석은 오후 8시에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은 박 의장의 친서 때문에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날 배 수석 대표는 이케다 총리를 찾아가 박 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약 20분간 대화했다. 이케다는 친서를 전달받아 읽어본 뒤 한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장의 친서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 11월 3일 제6차 한일회담에 귀국 측 수석대표 스기비츠스케를 통하여 보내주신 각하의 친서를 감사히 받아보았사오며 아울러 본인의 답서를 아국 측 수석대표 배이완 씨를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각하에게 보내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는 다같이 극동의 평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유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제휴를 하여야 한다는 높은 이념과 커다란 견지에서 양국의 관계를 하루속히 정상한 것으로 만들고 호혜적인 토대 위에서 두 나라의 명랑하고 굳건한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열의로서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음은 여기에서 본인이 새삼스레 밝힐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11월 중순경 미국 대통령 케네디 씨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이라도 일본에 들러 우리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확립하는 데 관하여 흉금을 터놓고 간담할 기회를 갖도록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11월 11일 귀국을 방문할 예정이오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귀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락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하의 건강하심과 귀국의 번영을 비우며 가까운 장래에 만나 뵈올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단기 4294년 11월 6일 대한민국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